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기도 기술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도 없던 그곳.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같은 대륙의 이웃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고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길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계기와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이 나라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 전체가 한꺼번에 정전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비상전력으로 겨우 돌아갔고 아이들은 학교 급식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거리는 엉망이었고 저녁 뉴스에서는 수천만 명이 어둠 속에 갇혔다며 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전력의 중심이자 국가의 자존심이었던 대형 수력 발전소가 멈춘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발전소는 완공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최신 기술로 지어진 가장 비싼 시설이었죠. 설계부터 시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 기업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는 꽤나 자부심을 느꼈던 듯합니다. 하지만 정전 사태가 벌어진 그날 책임자들은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시스템이 정지됐다는 알람만 울릴 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을 도입했지만 정작 그 기술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새벽 차관이 직접 제어실로 달려가 중국인 기술자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고개를 젓는 동작뿐이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야 한다는 답변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들렸죠. 그 본사는 당연히 외국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같은 사태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같은 대륙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거대한 수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설계 자체가 고장을 유도하는 구조였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기술을 주는 척하며 평생을 묶어두려는 의존의 덫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차관은 회의실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진짜 발전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그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문장이었습니다. 전기 한 줄 없던 사무실에서 어쩌면 그가 처음으로 기술 독립이라는 말을 깊이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전 사태 이후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들고 외쳤죠.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다시는 외국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차관은 그날 밤 조용히 책상 위에 있던 또 하나의 보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수자원 백서였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도 모르는 그 문서 속에는 뜻밖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들이 도움을 줬던 한국이라는 나라. 전쟁 직후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자립했는지, 수많은 실패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돕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차근차근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보고서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했었다. 외국 기술에 의존했고 그 결과 모든 걸 잃을 뻔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훈을 나누고 싶다. 그날 밤 차관은 긴 통화를 하나 하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국 수자원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오래전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낸 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술을 단순히 수입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함께 배우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걸 그들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래전 함께 싸웠던 이들이 남긴 우정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던 손과 받던 손의 위치가 바뀌면서도 서로를 향한 존중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복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정전의 절망 속에서 기술 독립의 씨앗을 심고 자립이라는 결실을 맺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속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보다도 어떻게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나라로 또 다른 대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지고 실패는 숨길수록 반복되며 공유할수록 진화한다는 그 단순한 진실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이끌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수혜에서 연대로. 그 놀라운 여정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보고서를 다 읽고 난 그날 밤 차관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남의 손에 모든 걸 맡기지 않겠다고요. 기술도 결정도 미래도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 손으로 쥐어야 한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누구보다 먼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잔 눈빛이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기술국과 수자원부 실무자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그들 앞에 놓인 건 얇은 회의 자료가 아니라 두꺼운 폴더였습니다. 이건 복구 계획이 아닙니다. 인재 양성 계획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먼저 하시겠다고요? 한 간부가 반문했죠.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댐을 고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안 돼서 다시 고장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외국에 전화를 걸게 되겠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차관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결국 그날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당장의 복구는 반드시 진행하되 동시에 기술자 양성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단 20명. 그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었고 동네 수리공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더 이상 기댈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 며칠 후 이들을 위해 간단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는 의외로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행사치고는 감정이 과하게 앞서지도 않았고 그저 각자의 눈빛에 의지가 담겨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짧은 말로 환송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올 땐 기술자가 아닌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겨진 사람들은 기존의 설계도를 다시 꺼냈고 각국의 실패 사례들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이란 게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큰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죠. 몇 주 후 한국에서 첫 번째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 작업복을 입고 공구 가방을 들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었죠. 우린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하러 온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발표 대신 경험을 꺼냈고 파워포인트 대신 실패를 담은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외국 기술자들은 늘 성공 사례만 보여줬거든요. 마치 자신들이 실수한 적은 없다는 듯이 말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고 그걸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실패를 드러내는 거지?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실패를 공유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 한국과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은 함께 댐을 둘러보고 터빈을 점검하고 하나씩 고장을 진단해 나갔습니다. 뜻밖에도 그 과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습도에 대한 고려 부족, 냉각 장치의 과부하, 진동 패턴의 오차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드디어 터빈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밤에도 책을 볼 수 있어요. 촛불 없이도. 그 말을 들은 차관은 그 자리에 앉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둠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지 불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불이 켜졌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땅, 자신의 손, 그리고 자신의 기술로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그 감각. 그건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의존이 아닌 자리. 받기만 하는 손이 아니라 내밀 수 있는 손.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국가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나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터빈이 돌아간 날 모두는 환호했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7개 터빈을 복구하고 시스템 전체를 안정화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처음처럼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기술자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팀은 철저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일절 간섭하지 않았고 대신 현지 기술자들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 지시를 해왔고 지시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일단 스스로 손을 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자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두 번째 날 3개의 터빈이 추가로 돌아갔습니다. 절반의 전력이 복구됐고 일부 지역엔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에선 어린 아이가 소리쳤다죠. 엄마, 불이 들어왔어요. 그 소리에 이웃들이 우르르 몰려나왔고 그날 밤 작은 동네에선 자발적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음악도 장식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드디어 모든 터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생산량은 빠르게 올라갔고 도시 전체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기술적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현지 기술자들이 직접 주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기술을 배웠다는 걸 넘어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차관은 조용히 댐 인근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기계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단지 불이 들어와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도 환한 불빛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한국팀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 복구가 아니라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해 봅시다. 그건 말하자면 예측형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징후를 감지하고 조치하는 방식이었죠. 이번에도 중심은 이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스템 구성부터 데이터 입력, 모델링, 감지 알고리즘 설계까지 모두 손수 참여했죠. 데이터 분석을 맡은 셀람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팀이 그녀에게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기존 모델 그대로 쓰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해 봤어요. 그녀의 분석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술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해졌고 어깨는 펴져 있었고 대화할 때는 항상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험 가동 마지막 날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한 총리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문제를 해결한 첫날입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와서 차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병원도 제대로 돌아가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차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지만 그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구된 댐 소식이 퍼지자 인근 나라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 시스템을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중엔 과거 같은 기술 의존에 시달리고 있었던 나라들도 있었고 이제 막 발전을 준비 중인 곳들도 있었습니다. 다윗 셀람 그리고 그 외 기술자들은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알려주러 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변화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때는 도움을 받기만 했던 이들이 이제는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차관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바꾸는 일이고 관계를 바꾸는 일이며 결국 세계를 바꾸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진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대통령궁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보고할 내용이 있다는 차관의 말에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화면에는 고장률, 가동률, 운영비, 효율 등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고장률은 이전에 비해 9배 이상 줄었고 가동률은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운영비는 큰 폭으로 절감됐고 발전 효율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조용한 충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찾아왔습니다. 지도 위에 여러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수단 복구 완료 및 기술 인력 파견 시작. 소말리아 연수단 수료 후 현지 발전소 복구 중. 르완다 예측형 시스템 공동 연구 진행 중. 이 나라가 한때 도움을 기다리던 이 땅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차관을 향해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고? 차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카카. 더 이상 손을 벌리는 나라가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말을 보태지 않았고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외교부에서 깜짝 소식을 하나 더 전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이 나라의 아프리카 수자원 기술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각국의 기술자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함께 연구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 한 나라가 아닌 대륙 전체를 위한 협력의 허브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건 단지 기술을 잘 다루는 나라로 인정받았다는 걸 넘어서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의 깊이보다도 기술을 나누는 자세가 인정받았다는 신호였죠. 며칠 후 국제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의 표정은 비슷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태원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조용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이 변화의 시작을 함께 했던 인물이었죠. 차관이 인사를 건넸고 박사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만든 실패 공유 시스템은 참 대단합니다. 실시간으로 경험을 기록하고 나누는 방식은 우리에게도 없는 문화입니다. 아시아에서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기술을 넘어서 경험의 문화까지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명의 인물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식입니다. 태원이의 할아버지죠. 차관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회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 전우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전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그는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전해준 기술로요. 이보다 더 큰 보답이 있을까요? 그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조용한 실감이었습니다. 박사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나눴지만 여러분은 신뢰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대통령은 특별한 선언을 준비했습니다. 기술 자립 선언. 그건 단순한 공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국민들에게만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이 대륙을 향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은 차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문제지.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카. 결국은 마음입니다. 나눌 마음, 믿을 마음, 함께 가겠다는 마음이죠.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교육부였습니다. 단순한 기술 연수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수자원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센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하자는 거였죠. 그리고 그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먼저 보여주고 함께 원인을 찾으며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캠프를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일하던 그였지만 아이들과 마주한 첫날은 조금 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캠프가 시작되자 그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처음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술자도 아니었고 공부도 많이 한 편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건 이 나라가 진짜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실패 기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처음 댐이 멈췄던 그날부터 복구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죠. 고장 원인부터 외부 기술 의존의 문제점, 잘못된 계약 조건,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지까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엔 반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공개하면 국가 망신 아닙니까? 중국과의 외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가 모든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망신은 숨기면 반복되고 공유하면 자산이 됩니다. 그 말은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이후 모든 부처가 앞다퉈 자신의 실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장비 수입의 오류, 외국 교육제도 도입의 혼란, 도로 설계에 반복된 실수까지. 과거에는 묻어두려 했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민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정부가 솔직해졌네요.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나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금세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국가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보고서 우리도 참고해도 될까요? 그 시스템을 같이 쓰면 안 될까요? 차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겪은 실패가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죠. 그리고 어느 날 남수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복구를 도왔던 현지 기술자들이 이제는 자기 나라의 다른 지역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받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거네요. 그건 기술을 넘어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고 실패가 다음 사람의 안전망이 되고 무엇보다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청라 일강 옆에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표지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실패는 숨길수록 반복되고 공유할수록 진화한다. 기념비 앞에서 강태원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겁니다. 받는 나라와 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파트너.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과 실패 그리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해가 저물 무렵 청라 일강 위로 은은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서 힘겹게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젠 당당히 스스로 켠 불빛 아래에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관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기술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손으로.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될 테니까요. 청라 일강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강물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기술을 배운 사람들의 땀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와 함께하자는 마음이 스며든 강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멀리 퍼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변화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지고 실패는 감출수록 반복되며 함께할수록 진짜 발전이 된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